자, 여기 보죠. 신학자의 역사를 보죠. 자, 신학자의 역사인식을 해서 제가 18세기에서 19세기 때까지 이제 그 내용을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갖고, 여기는 한길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18세기, 19세기는 이제 그 종전 17세기는 이제 그 당론적인 특징이 있죠. 노동계니 뭐 남인계 당론서적인 특징이 있는데, 이 18, 19세기 들어가면서 그 노동서는 이제 볼 거 없어요. 노동 쪽에 쓴 책들은 거의 당론적인 당론서 입장이거든요. 자기 당파적 입장인데, 주로 소동계는 남인 쪽의 이제 학자들이 어떤 신학적인 역사 의식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아는 이제 독자적인 그 책들을 이제 써요. 그래서 18, 19세기 때는 주로 노동이나 남인들 계통의 이제 역사서예요. 그래서 그 표는 제가 한글에 있는 내용을 이제 한번 읽고 정리를 한 건데, 자, 18, 19세기 때 이제 내용은 차이가 있어요. 자, 독자적인 인식을 했던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를 중국과 달리 독립 단위로 이제 인식을 했는데, 하나는 이제 18세기 때는 유교적 정통론, 사만정통론이 이제 지배를 하고 있었죠. 이 사만정통론은 이익이나 정약용 같은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이고, 근데 이제 하이가는 완전히 탈피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만정통론 자체가 뭐예요? 하와 이를 나누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이가를 완전히 탈피하지 못하고 했기 때문에 중세적 민족주의다. 그래서 이제 중국적인 어떤 하이간을 들어와서 이 중국이 중심이 아니라 우리가 중심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근데 이제 예외적으로 이익 같은 사람은 하이간을 탈피했어. 하와 이의 구분이 없다. 근데 정약용이나 안정복이나 이런 사람은 하이간을 그대로 습득해요. 다만 하이의 기준이 다른 거죠. 이제 예전에 중국이 아니라 우리도 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죠. 근데 19세기 들어가면 이제 민족의식이 확립되면서 이제 하이간이 탈피돼요. 그래갖고 이제 18세기보다는 탈피된 거죠. 물론 그때도 하이간을 완전히 탈피했다고 볼 수 없고, 일부 역사가들이 그 내용을 보면 하이간을 탈피한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사만 정통론을 깔고 그 정통론에 입각의 역사를 서술하는 데만 해서, 그러니까 영역적으로 이제 서술하는 데만 해서, 이제 사만 정통론의 가설이 없어지고, 기납적으로,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19세기 들어가면 완전한 뭐예요? 문헌 고증화가 본격화된 거야. 그러니까 18세기 전까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사만 정통을 깔고, 그 바탕으로 실증적인 어떤 방법을 도입한 반면에, 19세기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뭐예요? 해체시키고, 거대 담론, 사만정통이나 거대 담론을 해체시키고, 개별적인 사실들을 하나하나 검증해갖고 파악을 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의미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북방의 영토인식도 이제 바뀌게 되는데, 북방의 영토인식은 북벌론이 이제 등장하죠. 그래서 이 북벌론은 그 명나라의 원수를 받고 치욕을 씻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북방 영토인식이나 북벌론에 입각한 하이논에 기반한 북벌론인데 반해서, 이게 19세기 들어가면 북벌론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때 이제 그 북방 영토인식은 예전에 고구려, 발해 이런 것들이 동이족 그 나라 국가들이고, 이들의 그 지배했던 영토 또한 우리의 영토다라는 이런 인식에서 고토를 회복하자라는 의식에서 이제 나온 거죠. 그래서 이 북방 영토 인식은 동일하지만 그 동기가 다르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18세기 들어가면서 이제 경사분리가 이제 일어나거든요. 경사분리가 뭐죠? 경학과 역사학이 분리되죠. 네, 분리되고, 그래서 전문적인 역사 연구가 이제 이루어지게 돼요. 전문적인 역사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그 대표적인 이제 책이 뭐죠? 안정복의 동사강목이죠. 네, 안정복의 동사강목. 이런 것들 좀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특징은 이제 이렇게 쭉 하는데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이게 이제 예전에 한번 시험문이 나왔기 때문에 별표 한 개 정도 쳐놓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유교적 합리주의를 탈피하여 문헌 공정학적 방식의 대두와 경학과 역사학이 분리됐다. 이걸 뭐라고 하죠? 경사 분리. 그래서 예전에는 그 사학이 경학에 일치돼 있죠. 그래서 이제 일종의 상강오륜에 대한 예로서 그 사학을 이용했는데, 이제 이게 분리됐고, 그래서 이제 안정복이나 한치훈이나 이궁 같은 전문적 역사를 전공하는 학자들이 등장했는데, 최초의 역사적인 전문서를 썼던 사람이 누구냐면 안정복이죠. 안정복 동사강목. 그 다음에 역사서술 주체가 기층민으로 확대돼요. 예. 그리고 이제 국제질서가 도덕관계보다는 세력관계로 인식하고, 이 도덕 중심의 어떤 성리학적 중심의 역사관을 비판하면서 자강을 강조하죠. 우리나라가 어떻게 부강할 것인가. 그리고
고대사를 연구하는 것은 고대 지리학적인 어떤 지리학적 관점이 이제 등장하게 되죠. 예. 그래서 고대사 연구하다 보면 이게 어떤 지명이 나타나는데 이런 폐수라는 지명이 나오면 폐수가 지금의 폐수하고 고대의 폐수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그걸 연구하는 거야. 그러면 고대 지리가 연구하게 된다. 그 다음에 도통통전이라는데 이 도통통전이 뭐냐 하면 요거는 19세기 때가 아니라 18세기 때야. 그래서 그때 18세기 때 조선중화주의가 등장했다고 했죠. 이것이 이제 역사학에도 반영돼서 사만정통이 나왔는데 도가 어디로 해서 중국을 통해서 우진나라를 건너왔다는 거야. 이게 도통통전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바탕 조선 성리학의 기반이 됐고 이것이 이익이나 안정복에 뭐에 나타난다? 사만정통론에 나타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북학사상을 기반한 정통의 역사인식을 청산하고 중국과 다른 당군 및 동이문화권을 중국과 다른 당군 및 동이문화권 인식하는데 요거는 리은은 18세기 인식인데 반해서 미은은 어느 때 인식일까요? 19세기 때 인식이죠. 예, 19세기 때 인식을 이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특징들은 18, 19세기 때 또 있고 차이점도 있고 또 전반적인 내용도 있고 그래요. 그 다음에 발해서 연구가 심화되죠. 만주 지역의 어떤 것들 연구하면서 고토해국 의식에서 그래서 한초의 해국요사, 그 다음에 이종희의 동사, 그 다음 최초의 발해 전문서였던 유독공의 발해곡 이런 것들이 이제 있죠. 그래서 기흥,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긋은 좀 외워두시고 요거는 이제 그 역조문에 보면 시답자 역사인식 부분이 있어요. 그 파란책 내용에 그 내용을 좀 많이 참조했어요. 요 부분들은요. 예. 자, 그 다음에 그 내용을 이제 보면요. 동북 역대 총목이라는 사람인데 홍만준이 쓰는 근데 이거 문헌고증학 방법으로 단군부터 조선까지 서술을 했고 이게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삼국은 정통이 없는 시대예요. 근데 무통이죠. 이 무통 개념은 후에 이익이나 안정복에 이제 계승이 돼요. 네, 무통 개념. 자, 그 다음 성어사설 보죠. 성어사설 되게 중요하죠. 별표 하나 쳐놓으세요. 자, 이익은 전문적인 역사가는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래서 전문적인 역사서를 쓴 건 아니고요. 자기가 이제 여러 그 내용을 이제 평하다가 역사 사본 형식으로 이제 뭐냐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서 제시를 했죠.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요. 중국 중심의 역사를 비판하고 민족의 어떤 주체적 자각을 고치켰다는 거.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제기한 이론이 뭐냐면 사만정통론이죠. 네, 정통론적 관점은 이제 홍만존이나 그 이전부터 보였는데 이걸 정리한 사람은 이익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거기에 이제 보면 사만정통론 내용을 보면 자, 역사에 우리도 정통이 있다는 거야. 이게 배경이 뭐죠? 배경이 그 명나라가 어디로 가요? 청나라로 가죠. 그래서 예전에는 명나라가 중화의 정통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이게 총으로 계승되는 게 아니야. 처음은 누가 세운 거죠? 만주족이 세운 거잖아. 오랑캐는 정통이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없고 명나라의 정통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도통 통전에 입각해서 어디로 건너왔다는 거죠? 조선으로 건너왔다. 그래서 조선도 이제 정통이 있다. 중화의 정통이. 이것이 그 유명한 조선 중화주의죠. 예. 그래서 이 조선 중화주의에 입각해갖고 쓴 게 사만정통론이에요. 예. 이 시대적 배경 좀 아시고. 그래서 사만정통론의 주요 내용을 뭐냐. 자, 당군이 있고요. 우리나라 역사에서. 당군은 우리나라의 화연적인 그 시초죠. 그 다음에, 기자가 넘어가. 그러면 여기에서 만은 빠졌죠? 아니, 만이 아니라 저기 누구죠? 위만. 기자가 넘어가. 여기가 그 다음. 기자인데 이 기자는 하이의 대변자죠. 그 다음에, 이 돌 중에 이제 누가 빠졌냐면 기자에서 이제 위만으로 넘어가죠. 근데 위만은 정통 안 봐. 왜 정통을 하죠? 찬탈했잖아. 성량적 연구는 맞지 않죠? 그러니까 위만의 역사는 실체를 부정한 게 아니라 위만은 정통이 아니다. 왜? 찬탈했기 때문에 건너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자의 마지막 그 후손이 누구예요? 준왕이죠. 네. 준왕이 나무 내려와요. 그래갖고 이제 이 사람이 사만으로 내려와서 이제 뭐냐면 왕이 되죠. 네. 그래갖고 이제 근데 그래서 이제 정통이 어디로 내려간 거죠? 사만으로 내려가죠. 그래서 사만 정통론이 등장하죠. 사만이 특히 어디 정통론? 만. 그래서 이제 이걸 사만 정통론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사만에서 뭘로 넘어와요? 삼국으로 넘어가죠. 근데 삼국은 무통이야. 왜냐면 이거 너무 정통이 있기 때문에 그 주자의 학습되면 태양이 여러 개 있으면 정통이 있으면 정통이 없는 걸로 봐요.
주자의 의견에 따라서 무토로 취급해요. 그 다음에 정통은 상골통일한 통일신라 넘어가죠. 통일신라, 그 다음 고려, 조선 이렇게 넘어가는데, 자 이게 삼한정통의 주요 내용이에요. 이걸 이제 안정복이 또 계승을 했는데, 자 이때 이제 삼한정통론에서 중요한 게 이때 한자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대한제국 세울 때 한을 집어넣은 게 뭐냐면 중흥란, 중흥식이. 그러니까 이제 기자소식 망했지만 삼한을 내려서 다시 중흥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중흥식이 반영돼서 대한제국할 때 한을 쓴 거야. 그러니까 이미 부활말 때부터 뭐가 계속 삼한정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9세기 때만 삼한정통론이 없어졌다는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몇몇 사람들만 그걸 탑한 거지, 실제 19세기까지 쭉 간다고 보시면 돼요. 다만 이제 이게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유독공이라든지 이동무라든지 이런 이금익 같은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탈피할 노력을 했고 그런 것들이지만, 이제 하여튼 이런 것들이 이제 대한제국의 그 구한말 때 역사인식까지도 계속 연결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 역사의 원동력을 뭐라고 보냐? 이게 좀 눈여볼 게 뭐냐면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봐요. 행불의 시비, 그 다음에 시세.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눈여볼 게 뭐냐면 그 순서가 행불행, 그 다음에 시비, 시세 중에 시비가 제일 마지막이고 중요한 그 원동력에서 제일 낮은 게 시비고, 그 다음에 행불행이고, 그 다음에 시세다. 이렇게. 그러니까 시비라는 건 뭐야? 도덕적 판단이죠. 그러니까 도덕적 판단을 제 예전에 되게 중요시했는데 이제 이게 중요하지 않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시세라고요. 시세를 뭐라고 이제 얘기하냐면, 거기 한국사 특강에 보면 물질력을 바탕으로 한 재형세.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죠. 여러분들 여기 가서 공부하는 이유가 뭐야? 지금 강의 듣는 이유가 뭐야? 다 교사되기 위한 거잖아. 교사되면 뭐죠? 돈을 받잖아. 만약에 돈 안 준다 하면 할 일이 없죠.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이제 사회적 관계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뭐가 깔려있다? 경제력이 깔려있다는, 경제력 관계에서 출발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시세를 상당히 중요시 여겨서 종전의 어떤 성리학적인 판단보다도 이걸 더 강조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성호사서 이 얘기의 내용 중에 좀 보면 이 사람은 그러니까 삼한정통론을 주장한 정통론을 주장했죠. 근데 이게 이 사람이 이제 볼 때 정통론을 이제 주장했지만 이상하게 이 사람은 하이를 인정하지 않았어. 하와 이가 뭐죠? 중하와 오랑캐를 구분하잖아. 그래서 중하를 좀 더 높이 보고 오랑캐를 낮게 보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하이간을 부정했다. 이게 특징이야.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안정복이나 정영훈 같은 경우에는 하이간 인정하잖아. 다만 하와 이의 대상이 다른 거죠. 하는 꼭 중국이 필요 없다. 우리나라도 하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저기 중국도 일본도 중국도 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그리고 만주족도 하가 될 수 있다. 왜? 문화적 역량이 있으면 충분히 그걸 극복할 수 있다고 이제 정영훈이 얘기하잖아요. 예. 그래서 하이의 어떤 그 차별을 부정한다. 그러니까 하이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좀 특징이야. 이 사람은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예전 시험 문제 나오는 게 뭐냐면 서양이 만든 세계 지도를 보고 나서 이게 뭐죠? 곤영만국 전도죠. 그리고 보서 중국도 대지 중에 한 조각이 있다라고 해서 중국 중심 세계에서 완전히 탈피했다. 줄 쳐놓으셔야 되겠죠? 중국도 대지 중에 한 조각의 땅이다. 예.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내용들 꼭 기억을 해두시고,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던 거야. 그래서 이 얘기라든지 이제 여러 시학자들의 어떤 사고방식, 공통점은 중국 중심의 세계에서 탈피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안정복으로 넘어가죠. 안정복. 자, 이 안정복은 이제 별표 한 2개 쳐놔야 되겠죠? 예전에 한번 단독 문제 나왔던 거죠. 자, 안정복은 누구의 제자죠? 이익의 제자죠. 네. 그래서 이 사람은 성우 오프로서 성리학과 실증학을 이제 결합을 시켰어. 그렇지만 서학은 이제 뭐냐면 거부했죠. 그래서 보수적으로, 상대적으로 되게 보수적인 인물이에요, 이 사람이요.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그래서 이제 양명학도 부정하고 되게 이제 천주교도 비판해요. 그래서 예전에 천주교에서 이제 천호 문답이라는 책을 써갖고 비판했다고 했죠. 그리고 서양의 과학 기술도 부정해.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좀 눈여볼 게 뭐냐면 역사의 중심을 삼화정통에 입각해서 누구 봤다? 우리도 봤다는 게 이제 특징이죠.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자, 이거 앞에 부분에 동사강목의 서문 내용이에요. 이것도 한번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 안정복의 이제 그 내용들 이제 볼게요. 안정복이 쓴 유명한 책이 동사강목이죠. 그래서 동사라는 것은 뭐예요? 동쪽의 역사, 우리나라 역사고 이걸 무슨 책으로? 강목책으로 했는데 이 강목책은 조선후기 때 많이 이제 쓰이게 되는데 강목이 뭐죠 일단? 역사에서 강과 목을 나누죠. 그래서 성리학적 기준에 따라서 중요한 사건은 강, 그 다음에 부수적인 사건들은 목. 그래서 이걸 딱 봤을 때 팩트만 기록되어 있지만 어느 것이 중요한지 어느 것이 중요하지 않는지 판단하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당시 이제 조선 중화주의가 널리 유포되고 그 다음에 명군, 의리 이런 것들 강조하면서 17세기 때부터 강목책 사서들이 널리 유행이 되거든요. 그 중에 단연 백미는 이 동사 강목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 사람이 동사 강목을 이제 뭐냐면 저술할 때는 이걸 널리 유포해가지고 널리 유포해서 만들 책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집안의 그 일종의 보관해서 후대에 그 자기 자손들에게 역사 교육을 할 목적으로 이렇게 만든 건데 이것이 이제 정조가 오고 나서 이거 되게 좋다. 그래갖고 국가 차원의 편찬하게 돼요. 그래서 조선 후기 때 대표적인 이제 통사로서 이제 널리 유행하는 그 확대됐는데 요게 이제 그 동사강복에 보면 되게 다양한 그 문헌사를 이용을 갔어요. 그래서 삼국사기 같은 경우 삼국시대는 삼국사기나 삼국유사를 기본사로 해서 여러 책들을 이제 뭐냐면 참조를 했고 고려시대는 고려사라든지 여상제각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문집률 비문 중국 서조서, 역사서, 지리서, 경서 등 다양한 책들을 인용했다. 이게 이와 관련돼서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최초의 전문적 역사서고요. 강목책 사서고 강목책 사서할 때 무조건 다 수용한 건 아니에요. 주자의 강목 기준을 비판적으로 쓰고 있어. 그래서 우리의 어떤 상고사를 정통으로 이제 정리했고 그리고 조선 후기에 왔던 한국사 연구를 성과를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목책 사서의 좀 문제점이 뭐냐면 이게 길게 보면 이제 넓게 보면 편연책 사서의 일종이거든요. 강목책도. 그러니까 강목책을 잘 보면 시간별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별로 돼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전문적인 부분들은 놓칠 수 있죠. 그 느낌에서 이제 뭐냐면 기전체 사서의 특징도 받아들였어. 이거 뒤에 좀 얘기하겠지만 구성 측면에서 기전체 사서의 특징도 일부 받아들였다. 네.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사만종통론을 수용했죠. 그래서 당군, 기자, 만, 삼국, 신라, 고려인데 북방계 의식이 아니라 남방계 신라를 강조했고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의 좀 문제점이 뭐냐면 발해를 외기로 분류했어. 외기. 그러니까 외기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역사는 아니야. 우리나라 역사는 아니고 거까지야. 왜 이 사람이 외기로 분류했냐? 이걸 말갈족 역사를 이제 얘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역사책에 적어놓은 건 뭐냐면 그 말갈족이 했더라도 결국에는 우리나라 영토에서 이제 바다가 세워졌잖아요. 그러니까 집어넣은 건데 우리나라 역사, 우리 민족이 세운 역사라고 보지 않고 말갈족의 역사로 봤다. 이런 것들이 좀 한계로 남아있었죠. 그래서 이제 민족의 생활과 반도 이남을 인식함으로써 청의 대립한 독자성을 분류했다. 이것도 다 이유가 있는 게 뭐냐면 한반도 이북까지 이제 바다를 우리나라 역사로 이제 하고 특히 바다에는 또 만주에 선조했던 누구죠? 말갈족이 참여했잖아. 근데 말갈족을 많이 참여한 바다를 우리 역사로 인식해버리면 우리가 뭐가 문제가 되냐면 우리 민족의 기운이 뭐가 되는 거야? 만주족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도 있어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뭐냐면 청나라가 이제 등장하지 않아서 자기 선조의 역사를 썼거든요. 만주 원료고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그 만주 원료고에 우리나라 민족을 어디가 연결시키냐면 만주족과 현지 민족이다. 만주족과 같은 민족이다. 이런 식으로 서술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 입장을 때는 만주족을 상당히 뭐예요? 이게 뭐 별로 안 좋게 생각했는데 자기 동경을 본 거야. 그러니까 별로 안 좋죠. 그러니까 어쨌든 나하고 만주족하고 떠들려고 해. 그러니까 당연히 북방계 인식보다는 남방계 인식 쪽이 드러나는 그런 것도 이제 하게 되는데 요게 반영해. 그러니까 우리가 남방계 인식하면 상당히 뭐냐면 사대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요때 남방계 인식은 뭐죠? 자주적인 성격이죠. 그럼 바다는 인정하지 않는 건 우리 측에 볼 때는 한계가 볼 수 있지만 그쪽에 입장할 때는 어떻게 하든 만주와 우리 만주족과 우리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바다의 말갈족 역사를 이렇게 치부해갖고 이제 제외시킨 거죠. 이런 거 이제 시대적 배경도 이제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여튼 이런 것도 일단은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멸종토기 같은 게 조선시대 역사서인데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거든요. 예.
자, 그러면 동사 공목의 그 구성과 관련돼 갖고 이제 좀 얘기할 거예요. 이거는 기출 좀 어려운 건데 기출 근거편을 보면서 얘기할게요. 1207페이지 펴보세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내용들이 있는데요. 자, 한번 볼게요. 거기에 이제 그 1206페이지에 보면 그 471번은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이제 그 안전곡의 어떤 설명이 있어요. 동사 문답이라든지 동사 강복 등등등 책들 천주 문답 등을 저수했다. 그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1207번 보면 472번에 보면 그 안전곡의 어떤 그 사상의 특징들이 나와요. 그것도 한번 이제 시간 되실 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73번 보면 동사 강목이 뭘 계승했다. 사반종통론, 무통론 이런 것들을 계승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데 473번 한번 읽어볼게요. 예. 동사 강목은 17세기 이후 축적된 국사 연구의 성과를 계승 발전시켜 역사인식과 서술 내용 면에서 가장 완성도 높은 저술이 되었다는 점에서 사학사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역사인식의 측면에서는 앞서 시도된 강목법을 한층 세련되게 하고 전통의 부각이라는 측면에서 우리 역사를 재구성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그는 홍만종, 이익에 의해 주장되었던 당군 전통론, 홍여화, 홍만종, 이익으로 이어지는 기자 마한 정통론, 임상덕, 이익의 주장이었던 삼국 무통론을 각각 수용하고 이를 체계화하였던 것이다. 예. 그 다음에 그 관련된 내용 또 1209페이지에 보면 주 479번이 있거든요.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이것도 마한 정통론과 관련되는 건데 한번 읽어볼게요. 저 안 갖고 와서. 그래요? 다음 번. 479. 네. 동사 항목의 서술에서 정통의 변별은 중요한 문제였다. 그는 정통 여부를 변별하는 기준으로 국력이 아니라 도덕성과 혈연성을 중시하였다. 그는 이러한 입장을 동사 항목의 서술에 반영하여 단군, 기자, 마한, 통일신라, 고려를 정통으로 취급하고 삼국시대를 무통의 시대로 간주함으로써 한국사의 체계를 구성하였다. 삼국을 무통으로 취급한 것은 주장과 병립한 국가들을 무통으로 처리한 전례에 따른 것이다. 즉 삼국은 서로 대등한 나라로서 어느 한 나라를 정통으로 삼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통일신라가 정통이 되는 것은 발해를 우리 역사로 간주하지 않는 것과 표의관계에 있으며 통일 후에 고려가 정통이 되는 것은 대립되는 왕조가 없기 때문이었다. 네. 자, 그래서 이게 있고 그 다음에 그 당시 이제 그 뭐냐면 동사 강목을 쓸 때 여러 책을 이제 저술했다 참조해가지고 그 내용도 있는데 요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1208페이지에 주 몇 번이요? 476번 한번 읽어볼까요? 그 줄치목만 좀 읽어볼게요. 서술에 있어. 그 다음 분 누구시죠? 몇 번이요? 76. 476번이요. 네. 서술에 있어 삼국시대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를 기본서사로 하여 기타 여러 서적을 참고하였고 통일신라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를 참고하되 하대의 경우는 최치원의 문집을 많이 이용하였다. 고려시대는 고려서와 여사제강을 기준으로 특히 고려 말기의 경우는 문집류와 비문 등을 많이 이용하였다. 중국사적으로는 역사서, 지리서, 경서 등을 참고하였는데 특히 경서는 사론에서 기본적인 사상을 소개할 때 주로 인용하였다. 중국 소설을 참고하여 새롭게 보완한 기사의 내용은 주로 대외관계, 삼국 이전의 상고사, 국내 역사서에서 소략하게 다룬 부분 등이었다. 예. 그래서 있는데 요게 이제 그 어느 책에도 나중에 이제 풀어보겠지만 기출 근거가 어디냐면 그 한국의 역사가 역사학이에요. 예, 상관인데 전문서야. 몇 년도 기출이겠어요? 항상 어려운 문제는 10년도요. 이게 10년도 문제인데 되게 어려워요. 10년도 문제는 진짜 요거 한 편 쓰면 뭐 박사 논문까지 쓸 정도로. 예. 그래서 제가 기출 분석할 때 제일 쓰레기 있게 이게 공부를 했던 게 여기야. 자료를 다 찾아봐야 했는데 재밌었어.
근데 요번에 기출 분석을 해보니까 너무 유치해가지고 이게 무슨 이게 너무 유치해. 재미가 없어요 지금. 예, 그래가지고 이제 하긴 하는데 많이 없어요. 예. 자, 하여튼 그럼 관련된 이제 기출 문제들 한번 풀어볼게요. 몇 페이지를 펴냐면요. 일단은 이제 아이고, 이거 다른 책을 펴놓고 자, 여기 보면 2번을 일단 풀고 넘어갈게요. 아까 제가 2번 못 풀었는데. 자, 2번 보면, 자, 보기에서 이제 조선 후기 때 역사서에서 나타난 한국사 인식체계의 특징을 모두 고른 것은, 자, 문헌 고증적 역사 연구. 이거 몇 세기 때죠? 19세기 때 들어온 거죠. 들어가죠? 그 다음에 한국사의 자주성 강조, 17세기, 19세기까지죠. 그 다음에 통전의 강조와 새로운 정통론, 이거 서만 정통론 관련되니까 18세기이고, 그 다음에 고대사 강역에 대한 할 만한 역사지 연구 17세기, 19세기까지 그러면 기은, 니은, 디귿, 리을 다 들어가죠. 자, 그 다음에 뭘 보시냐면 5번 문제 보세요. 5번. 자, 다음은 조선 후기 때 이제 주요 역사서를 소개한 목차이다. 자, 이 책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 이제 좀 보면, 눈여볼 게 뭐냐면, 이제, 여기 앞에 포차 부분에서 좀 볼게요. 여기 수건이라는 거 있죠? 앞에 있는 건. 해갖고, 여기에서 있는데, 일단은, 여러 편이 있어요. 거기에 좀 보면, 거기에 이제 서가 있거든요? 서 보이시죠? 한자로. 서는 서문을 얘기해요. 서문을. 그 다음에 법례가 있는데, 법례는 이제 책의 전반적인 구성이 어떻다는 걸 소개해 주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이제 주제의 강목을 기준하면서 중국과 우리나라의 대소의 세가 다르다는 걸 들어 세년, 명원, 개원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래서 주제의 강목과 달리 표현하겠다. 그래서 주제의 강목을 받아들였지만 이런 측면 여러 가지 표기법에서는 비판적으로 이제 수용했다는 거.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죠. 강목책이지만 강목책 문제점이 뭐라고 했죠? 이게 넓게 보면 평면책이기 때문에 시간 순서대로 했거든요. 전문적인 어떤 역사서가 아니야. 전문적 분야사가. 그래서 나중에 전수도, 지도, 뭐 간직도, 고의, 지리고 이런 명칭이 나오거든요. 그 밑에 이제 건수하고 수권하고 그 밑에 부호편에 보면 이건 전문적 역사서예요. 그러니까 기본은 강목이지만 플러스가 뭐가 된 거죠? 요거는 기전책. 이런 것들이 플러스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전수도라고 보이시죠? 법례 옆에. 예. 법례 전수도인데, 이 전수도는 뭐냐면, 정통을 중심으로 해갖고 우리나라 역사를 개보하신 거야. 정통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 역사를 해보는데, 여기에 이제 뭐가 나오죠? 서만정통론 내용이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는 이렇게 해갖고 전개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정통이 있다. 이런 식의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지도라든지 지휘고라든지 보이시죠? 예, 그래서 수건의 지도, 그 다음에 부록이건의 지휘고, 이건 역사 지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북방 영역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표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간직도라고 보이시죠? 수건에 간직도가 보이는데, 이건 간직도는 삼고사의 어떤 연구 성과를 반영했는데, 삼고 이래의 문무 간직을 변천을 쭉 서술해 놓은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건 1권부터 해서 건 6권까지가 이제 서만정통론에 입각해서 쭉 이제 서술돼 있다. 그래갖고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건 5권에 보면 발해가 보이죠? 발해. 보이시죠? 이 발해는 우리나라 역사에서 우리나라 역사가 아니라 뭐라고 되죠? 발해는 말갈족 역사다. 근데 왜 집어넣었어요? 이 외계에 집어넣은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 역사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영토에 있기 때문에 집어넣은 거야. 예. 그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록 1권에 보면, 건 1권에 보면, 거기에 이제, 고의라는 게 있어. 고의. 보이시죠? 예, 고의. 자, 이 고의는 이제 뭐가 하냐면, 정사에 기재된 내용에 대한 고증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그가 여기에서 단곤조선이나 기자조선, 고구려대에 관심을 이제, 많이 표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거기에 집어넣은 거다. 그래서 단곤조선, 기자조선,
고구려 등의 간식품에서 그걸 이제 고중에서 집어넣는 것이 고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거기에 보면 이제 그 잡설이라는 게 보이죠? 그 옆에 잡설 있죠? 예. 그래서 개선 번증, 개설증, 개설번 있고 그 다음에 잡설 이렇게 있는 거 있죠? 자, 요 개설 번증은 뭐냐면 그 정사에 기록되지 않은 개설에 대한 해석을 시도한 거야. 야사에 대한 해석을 시도했던 건데요. 잡설은 정사에 쓸 수 없는 우리나라 역사에 대한 선. 이것도 야사야. 이런 것들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또 뭘 집어넣냐면 잡설에다 그 외에도 스승의 이해 성호사설 있고 공감된 논술을 또 뽑아서 적어놨어. 예. 자, 그 다음에 지리고가 있는데 지리고는 앞에 말한 것처럼 우리나라의 어떤 상고사에 보이는 여러 국가의 강상, 위치 이런 것들을 집어넣고요. 분야고 같은 경우에 중국의 여러 지리서들의 내용을 이용해서 우리나라 천문지나 관련된 것들 적어놨거든요. 그러니까 부록 1, 2권 그 다음 수권 내용은 이거는 뭐다? 그 전문적인 어떤 분야에 대한 연구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전체 사설의 특징은 반영돼 있고 거기에 이제 기전체 중에 어디에 해당할까요? 기전체 지에 해당하죠. 예, 지나 서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이다.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일단 보죠. 자, 옳은 걸 보유가 있으니까 자, 단공 기자 마한을 정통이 없는 시대로 간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봤다. 예, 맞죠? 그래서 단군 기자 마한에 그러니까 사만정통론에 입각해서 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답은 쉽게 나왔어요. 여기는요. 2, 3, 4, 5번이 어려운 거지. 자, 1번 보면 보효사를 저본으로 하여 재구성한 곳서 강목복과 정통론에 의해 서술됐다. 뭐가 틀렸을까요? 고조사. 네? 고조사죠. 근데 이거 맞아. 아까 읽은 것처럼 고조사 할 때 고조사 있잖아. 삼국사는 그 삼국유사와 삼국사기도 했고 고대산 이게 문제가 좀 잘못 만들어진 것 같아. 이게 오답으로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고요사 맞잖아. 고요사만을 저본을 하여 재구성한다. 만자를 적어야지. 이 책만 저본했다고. 근데 고요사를 이렇게 하면 저본했잖아. 1차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미스다. 근데 이게 잘못된 문제가 가끔씩 보여. 그게 이제 주관식 같은 경우에는 태클을 못 걸잖아. 답을 보는데. 이거는 엄연히 이제 답이 나온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1번 다 하는데, 누가 이건 행정소송을 걸 수 있어요. 시험 본 사람이, 이거 잘못됐다. 그래서 3개월 안에서 행정소송을 걸면 분명히 틀린 문제니까. 이거 맞는 문제잖아요. 일단 맞게 해주니까. 답이 2개 나올 수 있죠? 근데 행정소송은 문제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래가지고, 이게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이거는 지문이 잘못된 거야. 이 질문은요. 자, 그 다음에 3번을 보면 자, 자료 체계적으로 제시하여 그 다음에 그 사건의 경과를 인과관계적으로 이해했다. 자, 자료 체계적으로 제시해갖고 이제 그 뭐냐면 했죠. 그래서 강목체의 단점을 보완해서 뭘 집어넣었죠? 수두나 부록분의 기전체적인 어떤 요소를 집어넣었죠. 근데 사건의 경과를 인과관계적으로 이해했다? 이것은 아니죠. 이건 기사본말체야. 그래서 연려실 기수 있죠. 이응이승. 연려실 기수가 관련된 건데 보통 이제 우리나라나 이제 동양의 사서들은 그 사건의 관계 인과관계적으로 이렇게 서술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인과관계적 서술 부분은 이제 그 동양보다는 나중에 근대사학에서 나오거든요. 원인과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예. 자, 하여튼 이런 것도 있고요. 연려실 기수 부분은 나중에 좀 얘기를 할게요. 자, 4번을 보면 삼국 중에 어느 한 나라를 정통으로 삼기 어렵다고 견해를 비판하고 신라를 정통으로 내세웠다. 예. 그래서 삼국 중 어느 한 나라를 정통으로 삼기가 무통이죠. 신라를 정통으로 내세웠다. 이건 왜 틀렸을까요? 예. 요거는 비판한 게 아니니까. 예?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삼국의 어느 한 나라를 정통으로 삼기 어렵다고 견해를 비판하고 말 자체가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삼국의 어느 한 나라를 정통으로 삼기가 어렵다는 했죠. 견해를 비판하고 신라를 정통.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자, 여기 무통이죠. 무통은 예전 삼국가 무통했는데 요때 신라를 뭐는 신라를 통일신라를 정통을 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 보면 삼국을 무통하고 무통 다음에 뭘로 넘어간 거야? 통일신라를 집어넣어야지. 삼국 중에 신라가 아니라 여기 말하자면 삼국 중에 어느 나라 한 나라를 정통으로 삼기 어렵다는 견해를 비판하고 여기까지 맞아요. 그러면 신라를 정통으로 내세웠다. 통일신라를 정통으로 내세웠다는 거죠. 비판했다는 게 틀린 거잖아요. 예? 비판하지 않았잖아요. 무통으로 봤잖아요. 삼국을 안정국이.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더 동등하니까. 비판하고라고 했는 예. 말이 틀린 거죠. 그렇죠. 아니죠. 이거 맞죠. 삼국지 어느 하나 정통 삼기 어렵다. 그러니까 정통이 그게 뭐냐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뭐냐 정통 삼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 점을 비판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문제 자체가 네. 이게 이제 그 완전히 말이 안 되는 게 왜냐면 삼국 중에 뭐 고구려 신라 백제를 다 정통을 삼을 수 없다는데 또 신라를 정통을 삼았다니까 이게 도대체 말장난하는 거지. 그러니까 일단 틀렸어. 근데 제 견해는 지금 무통인데 지금 누굴 정통을 삼은 거야? 신라를 정통을 삼은 거 틀린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지. 통일 신라를 정통을 삼은 거지. 정확한 표현은. 예. 그다음 5번은 한강을 중심으로 북의 삼조선과 남한의 사관이 독자적인 역사를 전개했던 남북 이원적인 국사체계 세웠다. 이거는 그 후에 이제 정약용의 아방강을코가 있어요. 아방강을코. 그래서 아방강을코도 외워두세요. 나중에 좀 얘기하겠지만.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건 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 예. 요런 문제들은 시험 문제 이제 안 나올 것 같아. 예. 그래서 좀 어렵게 이제 문제를 만들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역사고 문헌고증적 역사를 보자. 자, 문헌고증적 역사의 특징은 이제 얘기한 것처럼 이건 19세기 때 이제 역사 사서죠. 그래서 이제 19세기도 기본적으로 사만종통론이에요. 근데 일부에서 사만종통론을 깨고, 그러니까 사만종통의 영역적인 어떤 거대 담론을 깔고 역사를 보는 게 아니라 이걸 해체시키고 사료 하나하나를 검증해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는, 내는 그런 것들을 이제 제시했다. 그래서 이제 이 문헌고증적 역사의 특징들 보면 상당히 뭐냐면 사료직 성격이 강해. 사료를 그냥 제시하는. 그러니까 그 조선사 예전에 일본 애들이 그 조선사 제시하는 것처럼 사료집이에요 일종의. 그러니까 당연히 종합적 체계적인 것도 있을까 없을까? 없어. 그래서 예전에 사만정통론을 제시해가지고 나름대로 거기에 끼워 맞춰가지고 종합화하고 체계시켰는데 그런 게 없고 개별적인 사실들만 좀 나열되어 있는 거야. 이런 것들이 이제 특징이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볼게 해동 역사를 보자. 별표 하나 쳐놓으세요.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자, 한치의 해동 역사를 이제 보면요. 이 사람은 남인 출신이에요. 벗을 하지 않고 이제 평생 항목만 정림했던 사람인데, 내용을 보면, 현장 방식을 보면, 문헌고증에 입각해서 540여 개의 중국과 일본의 문헌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죠. 그래서 나름대로 객관적 기준을 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양서, 그러니까 백과사전식으로 해갖고 쭉 저술했다는 거. 그리고 국사인식의 폭을 확대시켰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좀 특징이 뭐냐면 예전에도 한번 시험 문제 나왔는데 그 기자조선 이동설 제기했어요. 요때 이제 기자조선 이동설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당군 기자 그 다음에 그 뭐냐면 위만 이렇게 연결되죠. 삼조선서에 보면 그래서 당군에서 기자도 이렇게 연결됐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당군조선하고 기자조선을 연결되는 건 아니라 별개로 봐. 그러니까 당군조선 당군조선대로 있고 기자조선은 기자조선이 있다. 그래서 이제 뭐냐면 당연히 이 사람은 기자와 마는 또 뭘까요? 여기에 부정되죠. 그러니까 당군조선과 기자조선은 별개고 기자조선과 마는 또 별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는 것이다. 그러면 요것은 사만종통론을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사만종통론 인정하지 않는 거죠. 예, 요거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고구려 백제 발해사를 재평가함으로써 정통률 역사의식을 청산했다. 그래서 종전에 어떤 사만종통률 역사를 부정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때 이 해동 역사나 그 위에 이제 발해본다는 거는 있는 그대로 역사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어떤 사만종통을 깔고 보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역사를 봤다. 자, 물론 그 책에도 한계가 있어요. 당군조선과 고유신화에 대한 배도가 부족하고 그 다음에 너무 이제 왜곡이 많은 일본 측 자료를 너무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 거. 특히 일본 서기 같은 거. 자, 그 다음 발해고를 보죠. 발해고 자주 나오죠? 별표 2개 쳐보세요. 발해고는 1784년에 유독공이 이제 지은 건데, 그 밑에 이제 기출 사료수 나오죠. 이거 밑에는 이제 발해고 서문과 관련된 내용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부여씨가 망하고 고씨가 망한 다음 김씨가 남방을 차지하고 대씨가 북방을 차지하고는 발해라고 하였으니 이것을 남북국이라 한다. 남북국에는 남북국의 사서가 있었을 텐데 고려가 편찬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다. 저 대씨가 어떤 사람인가? 바로 고구려 사람이다. 그들이 차지하고 있던 땅은 어떤 땅인가? 바로 고구려 땅이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왜 고려가 왜 뭐냐면 부여사를 그러니까 발해사를 편찬하지 않는가? 그거에 대해 비판하는데
자, 이거는 최초의 발해 역사서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발해사가 있긴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그 통사나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한 부분을 차지하거나 잠깐 언급된 것 뿐이고, 실제의 전문적인 이제 역사서는 발해고다. 그래서 이 발해고는 1차 사서예요, 2차 사서예요. 발해 역사할 때. 2차 사서죠. 근데 만약에 그 유독공의 에 대한 사상을 공부할 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1차 사조죠. 그래서 예전에 그 파원체문 1차 사조, 2차 사조가 그 활용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 예문 나오게 그 유독공의 발해고죠. 예. 자, 일단 여기 보면 이제 반도사관을 탈피해서 남북국 시대를 설정했다는 거. 근데 남북국이라는 개념은 이미 통일신라 시대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최치원이 자신의 남국, 신라 남국, 그 북쪽을 뭐라고 했어요? 북국이라는 개념 있죠. 그러니까 남북국 인식에는 우리는 같은 민족인데, 뭐죠? 남과 북이 지금 떨어져 있다. 이렇게 해서 같은 다른 국가가 세워졌다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남한, 북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자, 그래서 신라의 삼국통일의 분한전성을 구정하고 발해와 신라를 대등한 국가로 인식했다. 그래서 남북국론을 제시했는데 이 남북국의 역사 인식은 우리 교과서에도 지금 반영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통일신라 시대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요? 남북국 시대라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예. 자, 그 다음에 고대사 연구를 시야를 벗어나 만주 지역까지 확대시키면서 한반도 중심의 흡수한사관을 탈피했다. 줄 쳐놓고 꼭 외우세요. 그 기초가 관련된 거야. 그래서 만약에 그 발해고의 뭐 역사에 의문을 써라. 그러면 일단 첫 번째는 최초의 발해 역사를 다뤘던 그 책이고 우리 민족의 역사를 편입시켰죠. 두 번째 쓰면 뭐겠어요? 이거 쓰면 되겠죠. 고대사의 연구 시야는 만주 지역까지 확대하면서 한반도 중심의 흡수한사관을 탈피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내용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연료시 기술이 뭐죠? 연료시 기술. 네. 그 연료시 기술인데, 이 연료시 기술이 한용우가 아니더라고요. 왜 한용우가 됐지? 네. 이근익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한용우는 이 사람이 그 역사책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 유명한 학자죠? 네. 잘못 썼어. 이근익. 네. 자, 이 연료시 기수는 예전에 한번 설명했던 조선후기 때 이제 신학의 대표적인 역사서예요. 그래서 동사강목, 해동역사, 연료시 기수 3대 그 대표적인 그 역사서라고 이제 하는데, 자, 이거는 일종의 야사 모음집이야. 그래서 그 400여 개의 이제 정권을 다 조사한 다음에 사료집을 만든 거야. 그래서 이제 사건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연료시 기수는 어떤 채로 적혀 있죠? 이거는 기사본말체. 기사본말체로 제시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많은 이제 야사들로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많이 나오는 그 이제 TV 저널, 그 뭐야, 저기 어제 역사저널이나 보면 조선사 와가지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 그 근거가 되는 책이 연료시 기술이에요. 그래서 항운차사. 항운차사는 정사가 없어요. 어디에 있죠? 연료시 기술에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육신과 관련된 이다들 있죠? 그 중에 상당수가 어디에 추천하냐면, 연료시 기술이야. 물론 1차 사조에서 남원의 육신전 그걸 했지만, 그래서 이 연료시 기술은 정사가 아니라 야사나, 아니 개인 문집, 그 다음에 예전에 떠돌아다니는 그는 뭐냐면, 얘기들을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읽어보면 되게 재밌어. 정사보다. 뒷얘기를 많이, 비하인드 스토리를 많이 적어놨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이게 사실 가치가 있냐? 이게 사실이냐? 그건 아니야. 오늘날만 뭐야? 찌라시를 모아놓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찌라시를. 그 찌라시 보면 거의 90%가 가라죠? 헛소문이거나. 근데 이제, 왜 찌라시를 보면, 만약에 1000년 뒤에 사람들이 찌라시를 봤어. 그러면, 이걸 물론 사실이라고 믿지는 않겠지만, 그 당대 사람들 뭘 알 수 있어요? 인식세계를 알 수 있죠. 이걸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생각했는가, 받아들이는가.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어떤 역사 사실이 될 수 있어도 어떤 사건과 사고에 대한 사실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걸 읽을 땐 좀, 걸려서 읽어야 돼. 근데 이제 보통 이야기 한국사라든지 TV에 나온 대중매체, 연속곡이나, 드라마나, 그 역사 전원이나 이런 것들은 되게 연료시 기술 같은 야사들을 주로 제시하는. 그러면 보면 재밌거든. 극적인 요소들이 많고. 하여튼, 이런 책이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연료시 기술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한번 읽어볼게요. 1208페이지 펴보세요. 이런 거. 자, 1208페이지에 보면 주 400 몇 번이냐면 77페이지. 주 477번, 478번을 읽어볼게요. 예. 연료시 기술.
예, 우리의 상고사는 정통을 중심으로 하여 완결적인 형태로 재구성되었다. 요건대 정통론을 기초로 한 동사 이게 아니라 그 밑에 연려시 기술은 연료실 기술. 예. 연료실 기술은 자료 인형이 너무 번잡하다거나 부정확한 곳이 많고 또 미처 완성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 후인의 추가 보완을 허용함으로써 체제의 통일성을 기하지 못했다고 하는 체제죠. 그 오타가 나오는데 예, 체제의 통일성을 기하지 못했다고 하는 등의 결점이 있다. 그래서 연려시 기술 아까 시행한 것처럼 야사집이기 때문에 정확성이 떨어져. 그리고 또 하나가 그 체제의 통일성이 별로 없어요. 예, 체계적이 못하죠. 예. 하지만 사건의 인과관계를 밝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치사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기사 본말체를 본격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역사 편찬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한 점, 편찬자의 주관에 의한 자의적인 해석과 평가를 배제함으로써 공정하고 객관적인 역사서술의 모범을 보인 점, 그리고 방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정리 활용하면서 전거 제시에 충실했던 편찬 태도 등으로 인해 동사 강목 해동 역사와 더불어 조선 후기 실학의 역사 분야를 대표하는 3대 저술의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그러므로 실학계통의 다른 사서와 마찬가지로 그것의 역사적 의의는 낡은 성리학적 역사학에서 새로운 근대사학으로 전환하는 교량 역할을 수행한 데 있고 근대적인 역사서술 체계를 수립하는 토대를 마련한 데 있다는 등으로 얘기되어 왔다. 자, 그럼 여기서 좀 무슨 저희 그 연려식의 단점이 나오죠? 일단 정확하지 못하고 체제 통일성이 부족한다. 근데 또 장점으로서 뭐냐면 그 체계적인 정치사 이해도 가능하다. 이게 모순점이죠. 근데 이거는 연려식 기술을 보는 관점이 한 사람만 쓴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뭔가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가 있는 거야. 어떤 사람은 이게 체계적이다. 어떤 사람은 체계적이지 않더라도 정치사 부분 나한테 체계적이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요거 좀 외워두세요. 연려식 기술의 장점과 단점. 아주 어렵게 나오면 나올 수 있고요. 자, 아까 얘기했지만 연려식 기술은 사건 중심의 한 기사 본말체로 구성이 됐다. 그런 내용도 이제 파악을 해두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연려식 기술까지 해가지고 한번 봤고요. 그러면 이제 그 관련된 기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 106페이지에 그 3번을 볼게요. 3번. 1번부터 볼게요. 일단 104페이지 1번 문제. 1번 문제부터 보고 넘어갈게요. 자, 다음 보기의 자료는 조선 후기 실학자가 저술한 저서의 일부입니다. 이 글에 나타난 역사의식으로 옳은 것은, 자, 이거는 이제 예전에도 주관식 기출에 나왔던 거죠? 뭐와 관련된 거죠? 바다에서 서보는과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3번 금방 나오죠? 한반도 중심에 흡수한 사관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건 또 의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3번을 볼게요. 자, 그 옆에 이제 넘어가서 이제 104페이지, 104페이지가 아니라 107페이지, 107페이지가 아니라 그 뒷장 넘어가면 있을 거예요. 네. 106페이지인가? 106페이지. 3번을 볼게요. 자, 조선시대 편찬된 사서와 그와 관련된 설명으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자, 동국통감을 보죠. 훈국과 관료의 역사의식을 바탕으로 단군조선과, 단군조선가요. 예. 그 다음에 고려의 건국을 중시 여겼다. 요게 틀린 게 뭘까요? 예? 훈구파와 살인에 있는데, 특히 역사인식 부분은 객관적 팩트는 훈구파지만, 살인파들이 어디에 들면 사도를 썼어. 최고 같은 사람들이. 그래서 살인대 역사인식을 이제 들어가 있죠. 예. 그 다음에 단군조선인데, 우리가 이제 동국통감은 자주적 사서니까 뭐 단군조선을 되게 강조할 거다. 15세기니까. 15세기, 16세기 넘어가니까. 근데 이상하게 단군조선은 외기로 처리해버렸어. 상고사 부분에서. 외기는 뭐죠? 우리나라 역사의 중심이 아니다는 거야. 본류가. 그래서 좀 약간 근데 오히려 그 기자조선을 또 높여 봤어요. 그래서 약간 이제 이 부분에서 좀 근데 그 기자조선만 신라를 주도로 인정하고 단군조선을 외기로 처리해서 우리의 주류에서 좀 벗어나게 인식을 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동국통감을 보면 이제 교과서에다 이제 보면 이게 자주적 사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자주가 꼭 사대와 대립된 개념은 아니에요. 조선시대 때는 자주할 수 있으면서 또 뭐예요? 사대할 수 있는 거죠. 자주가 독립하고 동등한 의미가 아니었다는 거죠. 예, 이건 나중에 또 얘기하는데, 자, 그 다음에 포제운주 동국사학인데 15세기 동국통감은 좀 더 약간 사대적 요소가 있는 반면에
포제 음주 동국상은 유의정에서 16세기 때 만들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상하게 뭐냐면 상당히 그 절이나 사대를 중시하는 게 아니라 뭘 중시하냐면 이걸 비판하고 우리나라의 어떤 자주성, 북방 영토, 북방계 역사 인식이 보여졌어.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좀 더 여기 뭐냐면 진보적이다. 그래서 16세기 사서나에서 모두 다 사대적이지 않은 게 이 포제 음주 동국사에 보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보면 동사강목은 동의의 문화적 개성을 지니는 소중한 의식을 강조하면서 이게 사반정통에 보이죠? 신라와 바다를 남북공 인식했다. 틀렸죠? 남북공 인식한 건 누구죠? 유독공이고 오히려 그 바다는 뭘로 인식했어요? 말갈 왕조의 역사로 이제 인식해서 우리나라 역사를 제외시켰죠. 해동 역사 보면 중국과 일본의 문헌을 바탕으로 자료 수집 정리하여 기자조선의 이동설을 제기했다. 네, 맞죠? 그래서 기자조선하고 당권조선을 별개보고 그리고 기자조선하고 마한의 연결성을 또 부정하죠.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죠. 4번이.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관련된 내용들 이제 또 봤고, 자, 제2지각 지도 분석학을 이제 볼게요. 자, 뭐 제2지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어떤 거예요? 지도하고 좀 다르죠. 지도는 객관적 사실들만 그려놓은 거고, 제2지는 거기에다가 그 지역의 풍습이나 역사나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는 인문서들 이런 요소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볼게 역사지로서 아까 전에 살펴본 동국지지, 역사지의 호시라고 있는 한백권 동국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강계고라는 사람이 신경준이 쓴 강계고가 있는데, 한백견 역사지서를 계승 발전시킨 역사지 전문서야.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방강역고라고 해갖고, 요 아방강역고는 좀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정약용이 쓴 건데, 이것도 우리나라 역사를 어느 걸로 인식했죠? 어떤 지리학적 관점으로 인식을 했죠. 그래서 이 아방강역고 부분을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요걸 건너뛰었네요, 제가. 297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건너뛴 것 같아. 297페이지 잠깐 더 가면 거기에 런번이 6번에 아방강역고가 보이죠? 정영을 쓰는. 그래서 이용호세, 부국강변, 그래서 백제, 변홍사, 가야, 철, 해운을 초기 고대문의 선진성을 지적하고 백제가 첫 도읍지라는 것을 서울이라고 이제 했다. 근데 이때 서울이라고 지정한 건데 정확히 바뀐 봤는데 여기가 이제 서울이라고 보면 이제 백제의 첫 수록이 위대성의 이제 위치 비정에서 하는데 지금 위대성을 어디로 보고 있죠? 풍납토성이라고 보고 있죠? 풍납토성. 그리고 그 배우성을 몽충도성을 보고 있고. 근데 이제 이렇게 보지 않고 이 사람은 충궁기설을 처음에 이제 충궁기. 네, 충궁기. 오늘날 성남일 때요. 그 충궁기를 했는데 왜냐면 그 지역명에 궁자가 들어가잖아. 그래서 이제 이 충궁기설이 일제시대까지 계속 유지가 됐어. 그래서 이병도 같은 경우에는 그 정약용의 설을 그대로 따라가지고 그 당시 이제 풍납도성을 사성으로 봤어. 이 사성은 이제 백제 삼국사에 나온 이제 좀 군사 기지로 보고 어디를 이제 봤냐면 그 위대성을 여기로 받는 거야. 충궁리 일대다. 그것이 끝까지 계속 유지되다가 나중에 이제 거기 충궁리 유적지를 보니까 백제 계통의 어떤 토기라든지 생활 유지가 안 나오고 다 신라 시대 때, 그 다음에 고구려, 고려 시대 때 그 관련된 내용들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충궁리설은 빠졌어. 그래서 지금은 풍납도성을 보고 있죠. 그러니까 서울 때는 잘 비정했는데 정확히 못 찍은 것이 이상. 근데 그 당시에 어떤 고고학적인 어떤 성과가 제대로 고고학이 발달하지 못한 상태에서 요 정도까지만 해도 예측한 건 대단한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했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예전에 말한 것처럼 한강을 기준에서 우리나라 고대사를 뭘로 파겠다? 이원적으로 파겠다. 그래서 이거 관련된 것들 한번 읽어볼게요. 1209페이지 펴보세요. 이쪽 있는 거. 자, 1209페이지 480번 볼까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480번. 둘째, 우리나라 없어요? 둘째, 우리 고대사를 이원적으로 파악하였다. 강역고에서 중국, 진나라와 한나라 교체기에 멸수 이 부분 조선이라 하니 즉 한무지의 사군 지역이다.
열수 이남은 한국이라 하며 진국이라고도 하였다. 즉 동쪽의 삼한 지역이다 라고 하였다. 한강 이북이 고조선이며 한강 이남이 삼한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고조선과 삼한이 병립하여 있었다는 것이다. 기자조선의 영역은 대체로 한강 이북과 압록, 두만강 이남 지역으로 보았다. 둘째, 역사인식 체계는 삼한을 한강 이남, 고조선을 압록강 이남으로 보아 우리의 고대사를 고조선과 삼원의 이원 체계 및 한반도 중심으로 파악하였고, 종족적인 면에서는 원래 동이족에, 고조선 지역에는 중국의 기자물이, 삼한 지역에는 진나라 사람이 유입되고 이적 시대는 예매까지 부분적으로 추가되었다고 보았다. 네, 그래서 이제 아방 강육고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이제 그 인문지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선후기 때 읍지를 많이 했어요. 특히 비변사를 중심해서 읍지를 했는데 읍지를 만든 이유가 이제 군사용 목적으로 이제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후에 이제 그 대동요 지도를 만든 사람이 김종호죠. 근데 김종호가 다 돌아가면서 만들었다는 건 구라고 일본 애들이 만들어 놓은 거고, 실제적으로는 그 종조의 비변사에서 관리하는 읍지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었다 보시면 편집지도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읍지를 만들어서 이용했고, 그 다음에 이중화의 택리지가 있어. 이 택리지는 별표 하나만 좀 쳐놓으세요. 자, 이거는 그 남인 학자들 인문지리학을 계승을 하는데, 사람이 살만한 곳이 것은 사람이 살만한 곳을 이제 골라내는 거죠. 그래서 어딘가를 하는 것을 사람이 살만한 곳이 어딘가를 관점에서 각 지역의 자연환경과 인간 생활의 관계를 인가적 연결해서 논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면 우선 물과 산 모양이 지리가 좋아야 되고, 다음은 경제적 조건이 좋은 생리가 좋고, 그다음 인심이 좋고, 산천이 아름다워야 된다. 이런 조건에 들어서 이게 인간이 살만한 곳이다. 당연한 거 아니야? 그 당연한 소리를 했는데, 하여튼 그 이중항의 택리지는 그 약간 이제 노론의 어떤 직관적 비판적 시각도 제시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뭐 어떤 측면에서 비판적으로 제시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역사가에서는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는 건데 지휘가에서는 상당히 강조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름 정도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도는 조선후기 때 지도는 실용적 경제적 목적에서 제시했고요. 특히 군사용으로 많이 제시했는데, 외단과 호난을 겪어놓으면 이제 국방 목적으로 만든 지도들이 많아요. 특히 읍지 같은 거. 그래서 이제 비변사 주도를 했다는 거. 그래서 그 읍지나 이런 데 보면 이제 어디가 많이 표시되어 있냐면 각 요새, 그리고 어디 공격할 때 이제 방어 시설들, 이런 것들 다 한국에 뭐 조선의 배가 몇 척이, 군선이 몇 척이 있고 그런 걸 다 표시해놨어. 그래서 군사용으로 만들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 동국지도가 있는데, 이 동국지도는 정상이가 우리나라 최초로 백리척의 입각에 사용했다. 백리척은 이제 백리마다 해가지고 차등을 둬가지고 이제 표시를 해놨죠. 그래서 거리 표시를 했다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축척지도고, 분척도는 뭐냐면 그게 지도가 크기 때문에 9개로 잘랐어.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지역 갈 때 이걸 뽑아가지고 가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볼게 대종료 지도도 이것도 분첩 지도예요. 이게 얼마나 크냐면 예전에 한번 보여줬는데, KBS 역사 스페셜에서 보여줬는데 아파트 높이의 3층 지도야. 3층 그게 되게 커. 그래서 이게 여러 이제 지역별로 있는데 이걸 들고 다니기가 힘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예를 들어서 뭐 강원도 삼척에 간다. 그러면 삼척 관련된 부분만 잘라가지고 들고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분척지도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그 이제 당연히 백미는 또 김종호의 대동요 지도죠. 언제 만들었죠? 철종 때. 그래서 실책지도고, 이 김종호가 이제 그 전해오는 얘기로는 뭐 자기가 백두산을 7번 올라가서 뭐 작성을 했다는, 근데 이거는 나중에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얘기고, 실질적으로는 종전의 그 비변사에서 만든 그 읍지 군사지도를 편집했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 견해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진, 산성, 읍성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있고, 그 당시 목판으로 널리 활용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지도 중에 크게 공헌했는데, 이거는 이제 그 당시 삼포화폐 경제가 발달되면서 각 지역의 물자가 유통이 되잖아요.
그러면 상인들이나 이 운반하는 사람들이 길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걸 후대하면서 봤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김종호의 이제 잘못된 알려진 사실들이 뭐냐면 김종호가 뭐 이제 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김종호 지도를 애써 만들어가지고 이제 누구한테 갖다 바쳤다고 했죠? 대원군한테 갖다 바쳤는데 대원군이 김종호의 지도를 보고 이거 가만히 있으면 널리 유포되면 국가가 위기 시에 처할 때 적들이 이용할 수 있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김종호를 옥에 가두고 옥살시키고 그 다음 대동요 지도의 목판을 불살랐다. 그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죠. 근데 이거는 저도 그때 어릴 때 그렇게 알고 있었어. 근데 그거는 거짓말이야. 누가 만들었냐면 일본 애들이 만든 거야. 일제시대 때. 김종호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다만 김종호가 뭘 만들었다? 동국여 지도만 김종호가 대동여 지도만 만들었다. 그 얘기밖에 없어. 그밖에. 그래서 이제 김종호가 뭐냐면 만든 지도가 국가 차원에 널리 보급을 했고 그 다음에 뭐 대원군이 김종호 지도를 대동여 지도가 위험해서 뭐 불타 없었다? 그런 증거도 없어요. 근데 왜 일본 애들이 그런 거짓말을 이제 유포시켰냐면 자 봐라 김종호가 같이 뛰어난 지도를 만든 대동여 지도를 만든 사람도 뭐냐면 그 조선사의 어떤 조선 정치의 어떤 폐쇄성 이런 무능력 때문에 어떻게 소멸됐다는 거야. 없어지고 불태워지고 심지어 죽었지 않냐. 그러니까 당연히 조선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거 설명하기 위해서 한 거야. 그러니까 조선의 지배층의 무능성을 부각시키해서 이런 말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조선어 독본이다 해갖고 이제 1920년대 조선어를 가르쳤잖아요. 한국어를. 그때 독본에 그 얘기를 실어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것이 무비판적으로 계속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되죠? 마치 그릇한 사실처럼 이렇게 전달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아시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후대형 접절식 지도로서 산맥, 하천, 포구, 도로망을 아주 정밀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걸 약식으로 표시를 했어.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지도에 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이게 뭔지 알아요? 학교죠? 그래서 지도에 보면 이제 국제적인 기준이 있어갖고 뭐 약식으로 표시를 하잖아. 마찬가지로 이 사람도 산맥, 하천, 포구를 이런 식으로 약식으로 이제 표시해 놓고 그 다음에 이 거리가 있으면 이걸 심리로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심리로. 그래서 어느 정도의 거리가 대충 몇 리인가를 계산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다. 예. 그래서 그리고 이 사람이 또 만들고 나서 또 지도를 계속 목판을 고치는 흔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정된 곳은 내비게이션 우리가 업데이트하는 것처럼 이렇게 계속 업데이트해서 계속 판을 짜냈고 그 후에 이게 불타 없어졌다는데 불타 없어진 게 아니라 계속 찍어냈어요. 심지어는 그 일본군조차도 그 강화도를 이제 공격할 때 문양호 사건이 그때 그 뭘 이용했냐면 이게 지도가 없으니까 그 당시에는 대동요 지도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했다고 그래요. 예. 그만큼 대동요도가 상당히 뛰어난 지도다. 이것은 김정은 혼자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어떤 조선후기 때 지도 제작 기술이 그만큼 발전됐다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세계 지도 중에 이제 그 우리나라 역사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이 뭐냐면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마테오 니치가 만든 공룡만국정도죠. 요거 별표 2개 줘놓으세요. 그래서 이제 이 공룡만국정도가 이제 그 만들었는데 마테오 니치의 공룡만국정도는 그 당시에 이제 상당히 중요한 지도예요. 그래서 이게 그 선조 때 이게 우리나라 건너왔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초창기 그 공룡만국정도는 그 우리나라 지도를 되게 작게 그려놨어. 왜냐면 우리나라의 정보를 잘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숙종 때 우리나라 부분을 좀 추가했어요. 근데 이제 이 공룡만국 정도를 보고 그 주로 시각자들이 보고 이게 딱 보니까 우리가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가 큰 나라인 줄 알았더니 세계적으로 볼 때는 하나의 조각에 불과하다. 그렇게 인식을 하게 된 거죠. 대지조각에 불과하다. 그래서 시각자의 역사인식, 중국주의 역사인식을 변화시키고 이것이 꼭 그러니까 지휘관을 변화시키고 이것이 꼭 역사인식도 변화시키죠. 그래서 중국 중심의 어떤 그 세계관을 붕괴시키는데 큰 기여를 했다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인데 이거 관련된 문제도 되게 어렵게 이것도 10년도 기출문제야. 예, 그러면 요걸 한번 풀어볼게요. 10년도 기출문제. 자,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요. 이게 페이지 102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102페이지.
자, 102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이제 그 16번하고 17번 문제는 그걸 이제 지도를 보고 공용방국 정도를 이제 보고 실학자들의 인식 변화 이거와 관련된 이제 문제거든요. 한번 풀어보면요. 자, 16번 문제 볼게요. 다음은 조선후기의 실학자들 3인의 새로운 세계관을 엿볼 수 있는 자료다. 가와 나에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공통된 역사인식 특성과 다의 요지수다. 근데 에어컨 지금 꺼져 있나요? 네. 잠깐 틀어볼게요. 더워가지고. 자, 그 한문 해석 부분을 이제 첨부하시면 가는 누구냐면 이제 그 지금 중국이라는 것은 대지 가운데 한 조각에 불과하다. 크게는 구주 또는 한 나라이고 작게는 초나라 역사의 한 나라이고 제나라 역시 한 나라이다. 그래갖고 이것은 이제 이익이 그 얘기죠. 이익의 얘기고 그 다음에 이면을 보면 나를 보면요. 자, 그 중국과 서양에가 180도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중국에는 중국을 중심 삼고 서양에는 변두에 삼으면 쭉 있는데 요건 또 아까 기출 찾아봤죠? 의산분답에 나오는 거 홍대영에.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는 서민의 법은 중국이면서 오랑캐와 같은 행동을 하면 오랑캐를 대우하고 오랑캐로서 중국과 같이 행동하면 중국을 대우할 것이다. 결국 중국과 오랑캐의 구분은 도의와 정치에 달려있는 것이 지역 여하에 달려있는 게 아니다. 자, 이거는 적용의 하이간이에요. 이 하이간은 좀 특이한 게 뭐냐면 노론하고 적용의 하이간은 비슷해. 복합화하고. 복합화하고 이제 적용의 하이간은 뭐냐면 중하의 기준이라는 것은 뭐에 입각해서 기준하는 거죠? 혈통이 아니다. 지역이 아니다. 뭐에 입각해서? 문화적 역량이에요. 문화적 역량이 있으면 아무 오랑캐 땅에 태어나도 중화가 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문화적 역량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중화에 태어나도 오랑캐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만주역이나 조선은 꼭 능력을 갖추면 뭐예요? 중화가 될 수 있다. 이런 논리와 비슷하죠? 이게 이제 어디에 나오냐면 이게 우리나라 그 정형이나 북한파들이 처음 주장한 건 아닌 것 같아. 얘네들도 이제 중국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어디냐면 옹전제가 쓴 유명한 책 있죠? 대의 강미록 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대의 강미록의 중화의 기준을 어디로 보죠? 중하와 그러니까 중화와 이적의 기준을 혈통이나 지역이 아니라 문화적 영향을 보잖아요. 그게 영향을 받는 것 같아. 그래서 중국사를 보면 우리나라 역사 나와. 뺏겼어. 그래도 안타까운 거지만 지금 우리가 미국사 뺏기냐 미국 거. 그러니까 미국 제도 시스템 보면 그대로 우리 시스템 나오죠. 이거 비슷한데 자, 하여튼 요게 특성은 뭐냐? 우리나라 역사의 독자성을 인식하고 이 핵심 거죠. 중국 중심의 세계가 부정. 그러니까 예전에 기출 나왔던 거 그대로 나온 거야. 또 예전 거 뺏겨가지고. 자, 다의 요지는 뭐냐면 자, 중화와 오랑캐를 구분하는 것은 지역이 아니라 뭐다? 도의에 따라 구분된다. 어느 정도 문화적 역량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구분해야 된다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17번. 자, 다음에서 공통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세계관의 특징을 조선중계 세계관의 특징과 비교해 쓰시오. 이거 약간 이제 뭐냐면 지식과 관련된 문제인데 앞에 있는 내용들을 언급하면서 요게 세계관의 특징을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요건 뭐라고 써야 될까요? 자, 예전에는 세계를 어떻게 인식했죠? 세계는? 예, 중국 중심의 이제 뭔데, 중국 중심이고 거기에 천안지방 쪽을 인식했죠?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고 그 네모난 중심은 어디에 있다? 중국이다. 근데 이제 마테오리치의 어떤 그 공룡망국 정도는 지구 구체설이 들어가요. 지구 구체설은 뭐야? 지구는 둥글고 어디에서는 다 뭐냐면 중심을 놓고 볼 수 있다. 요걸 이제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마테오리치의 그 지구 구체설과 천원 지방과 비교하면서 중국 중심의 세계가 탈피했다. 이런 내용도 이제 답이 이제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18번 문제 보죠. 18번 문제. 자, 18번 문제 보면 다음 지도에 관련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이게 세계사와 좀 관련된 건데 자, 여기 보면 딱 보면 이게 뭐예요? 마테오리치가 쓴 만든 공룡만국 정도죠. 그래서 이렇게 딱 보면 중국을 중심으로 일단 봤어요. 왜냐면 이게 이제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중국을 중심으로 보지 않고 유럽을 중심으로 보면 어떻게 해요? 요거도 먹겠죠. 쓸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으니까 일단 중국 중심으로 놓았지만 전에 세계 지도에 비해서 상대로 중국을 실측을 해갖고 작게 표시했어. 물론 중국이라는 땅은 넓긴 넓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세계의 뭐 절반을 차지할 만큼은 아니죠.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그러면 답을 보면요. 1번을 보면 여백의 수록된 해설은 선교의 필요에 따라 편집됐다. 맞죠? 왜냐면 이제 이 마테우치가 일단은 왜 이런 지도를 만들었을까요? 중국 중심의 어떤 세계관을 붕괴시켜가지고 뭐냐면 그 자리에 뭘 놓기 위해서 그 천주교를 확대시키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쥐국 구용서를 이제 적어놔요. 그래서 종전의 천원 지방의 어떤 내용들 간접적으로 비판을 하죠. 천원 지방이 있으면 절대 기독교가 확대될 수가 없어. 그래서 자신이 이제 천원 지방을 비판하면서 중국 중의 세계를 부정하면서 지국 구형인데 그 중에 중심은 어디라고 명시하면 이탈리아. 이탈리아 어디죠? 로마죠. 그리고 하늘의 명은 누구한테 받은 거야? 로마 교황이 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써주는 거야. 그래서 나름대로 성교용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PPA라고 보시면 돼요. 간접 강구. 지도를 제시하면서 나름대로 뭐 성교에 한 거죠. 왜냐면 대놓고 까가지고 얘기하면 안 믿잖아. 반발도 크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길가에 가면 학원 광고하면 뭐 항상 주면 팜플렛만 준 게 아니죠. 먼저 요즘에는 껌도 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물티슈도 주고, 그 다음에 화장실도 주고, 그러면서 여기에서 광고를 하잖아. 그거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알렌의 직방회의에 근거에 편찬했다. 이건 이제 틀렸어요. 이건 왜냐면 이 직방회의의 이제 편찬 연도가 공용만국전도보다도 늦어. 그러니까 직방회의는 1623년에 항주에서 그 당시 알렌이 신부가 표현한 세계 지휘서고요. 근데 이게 마테오니치는 1602년에 만든 거야. 그러니까 늦죠. 그러니까 직방회의가 어디에 영향을 받은 거야? 공용만국전도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꺾어낸 거죠, 이거는요. 시기별로. 이거 제대로 알고 맞췄으면 대단한 거야, 이거. 이거 전문 역사사에서 저 찾아냈거든요. 예. 그래서 3번을 보면 당시 중국인들이 중국인은 중국이 너무 작게 그렸다고 비판한다. 예, 맞아요. 그래갖고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그 당시 걱정한 내용도 있어요. 왜냐면 이게 실증을 작성했기 때문에 중국을 예전에 중국보다 좀 작게 그렸거든요. 정밀성을 높이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명랑 황제에서 황제가 이제 불려서 이 지도를 보여줬어. 그래서 명랑 황제가 분명히 잔소리할 것이라고 겁을 먹고 갔는데 이거 보고 괜찮다면 그냥 건너 장면이 나와요. 네. 그래서 이제 안주에 한숨을 내쉬었다.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4번을 보면 조선과 중국에 관해서는 중국적 지식에 근거해서 제시했다. 맞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처음에 지도를 만들 때 이 사람 혼자만 만든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 사람 중국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래갖고 그 당시 중국 관료 중에 이강조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강조. 이 사람은 이제 도움을 받았고 이제 중국과 조선 관련된 부분들 이 사람 정부에서 만드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중국인 관료다 보니까 조선에 대한 지식이 없죠. 그러니까 조선을 너무 우리나라 작긴 작지만 너무 작게 그려놨어. 간략하게. 그래서 나중에 이제 17세기 숙종 때 우리나라 부분만 떼가지고 다시 올려 붙인 거죠. 이거는. 자, 그 다음에 5번을 보면 불교적 세계관과 유교적 세계관을 변화시킨 의도가 있다. 맞죠? 불교적 세계관은 어떤 세계관일까요? 불교 세계관은. 거기에는 이제 불교적 세계관은 이제 특징이 뭐냐면 수미산이라는 말 들어보셨어? 수미산? 네. 수미산이라는 것인데 세상의 중심은 수미산이 있고 이 수미산의 위에 누가 산다고 하죠? 도솔촌이 있고 그 다음에 누가? 미륵이 산다고 하잖아. 미륵신앙하고 연결되죠? 네. 그러면 이 세계관에서 입장할 때는 인도가 일종의 뭐야? 서방 정토가 되는 거야. 근데 그 당시 이제 중국이나 일본 지식인들이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믿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지도를 보고 인도가 서방 정토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천원 지방설도 아까 봤죠?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 결국 중국 중심이죠. 이런 설 가지고는 안 돼. 그래서 이 사람은 뭐라고 설명했냐면 거기 옆에다가 PPN을 딱 하면서 구체 청동선에 설명하죠. 하늘은 뭐죠? 지구는 둥글어. 둥글고 그 다음에 이건 지동선은 부정하죠. 왜 지동선은 부정할까요? 천주교 인정 안 하잖아.
그 청동선만 인정하죠. 지구가 돌면 지구가 중심이 아니잖아. 근데 청동선은 구체 청동선을 인정하고 거기에다 이제 설명 신약을 달았죠. 하나님이라는 게 있고 이럴 때 하나님은 뭘로 이제 표시하냐면 상제도 표시. 중국인들 고대인들이 믿고 있었던. 그리고 상제의 명을 받고 이탈리아의 교황이 이 세상을 간장한다. 그러면 이탈리아 반대 로마가 뭐야? 중심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은근슬쩍 뭘 한다? 천주교를 선포한 배포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일종의 그 천주교의 어떤 그 배포 목적을 만든 것이 고려만국 전도다.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나왔던 그 부분들 기출 근거를 찾아보죠. 이게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게 되게 신조 있는 책에서 많이 나왔는데 1148페이지 펴보세요. 이게 아니네? 잠깐만, 제가 잘못 적어놓은 것 같아? 이게 어딘가 388페이지가 아니라 여기 있네요. 1198페이지. 네, 1198페이지. 자, 그 445번은 이제 아까 했던 거 있죠? 그 내용과 관련된 근거편이에요. 푸셈이나 특강이나 7차 지도에서 제가 적어놓은 건데, 요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445페이지, 445번이요. 실험자들은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질서를 부정하고 자국 중심의 세계 질서를 인식하였다. 가는 이익의 글이다. 이익은 서양의 지도를 보고 지구가 둥글다면 그 위에서는 꼭 중국만이 한가운데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 중국도 대지중 한 조각 땅이라고 말했다. 이는 중국 중심 세계관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글은 홍대용의 담원서에 있는 내용이다. 홍대용은 인물성 동론을 지지하여 중국 중심의 화의관에서 벗어나서 우리나라 역사의 독자성을 인식하였다. 이익은 세계적인 역사서를 저술하지 않았지만 우리나라 역사의 독자성을 인식하면서 중국 중심의 역사관을 비판하고 화의사상에 입각한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부정하였다. 네. 그 다음에 주 446번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는 이제 종전의 천안지방서에 대한 어떤 우주관을 비판한 부분이죠. 예, 공룡만국 정도에서. 예. 한역 서역 세계 지도는 예수의 선교사들이 그들이 종교 활동을 펴게 된 새로운 무대인 중국 사회에 중화세계 의식의 미몽을 끼워주기 위한 목적에서 한 세계 지도이며 지명과 그 밖에 필요한 기사를 한문으로 적은 세계 지도를 일컫는다. 마테오 리치가 이 지도를 제작한 것은 중국 정교의 도움을 얻고자 작성된 것이어서 중국을 중화에 위치해 놓고 세계 지도를 만들고 한자로 간단한 설명을 붙였다. 그 지도는 천원지방의 우주 체계론에 터전한 경우 인도를 포함한 아시아권만 나타내던 전통적인 세계 지도를 접해오던 유교적 전통 지식인 사이에 놀라운 반응을 불러일으키게 되었다. 셋째로 곤욕만국 전도에 붙여진 한문으로 된 간략한 설명문을 통해 천안지방의 전통적 우주관이 지구설에 입각한 근대적 우주관으로 바뀌게 되는 첫 단계적 인식을 심어주게 되었다. 예.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제가 아까 그 중국인 학자들 잘못 말하는데 이지조네. 예. 이지조도 좀 수정해 주시고요. 자, 이지조 도움을 받아 곤욕만국 정도를 만들었고요. 뒤에 넘어가서 그 다음에 직방 외기 부분이 어디 나오면 국사편찬위원회에 나와 있어요. 그 직방 외기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직방 외기는 뒷날 이 부분 맞죠? 네, 뒷부분이요. 직방 외기는 뒷날 1672년에 페르비스트 신부가 저술한 본여조선과 같이 한역석 지도서의 200월작으로 알려져 있는 세계지리서로와 알레니 신부가 1623년 항주에서 가능한 한역지리서이다. 중국 지식인 사회에서는 물론 조선에 도입된 후 조선의 실학 지식인들의 세계관 확대에 지대한 공헌을 하게 되는 지리서이다. 네. 그 다음에 그 주 448페이지는 곤욕만국 정도가 중국이 오늘날 우리 세계지와 같은 이제 거의 같은 크기로 그렸는데 그걸 보고 이제 중국인들이 되게 분노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황제가 그걸 보고 분노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 보면, 이게 이제 들어오면서 아까 지난 것처럼, 뭐가 붕괴됐다고 했죠? 중국 주의적 세계관이 붕괴됐다고 했죠? 그 1200페이지, 거기에 이제 450페이지에 그 내용이 있고, 여기에 나온 게 수민사관 중요 서방정토 관련된 어떤 그 내용들이 붕괴됐다. 그 주체 부분만 읽고 넘어갈게요. 수미산을 아니, 아, 450번 네. 한역세계 지도에. 한역세계 지도는 중국인의 세계관, 우주관의 변혁을 촉구하게 된 지도였던 것이다. 18세기 들어서는 마침내 존화 비의 세계관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의식을 깨우쳐준 지도였다. 한역세계 지도인 고려만국 전도와 한역세계 지리서인 직방외기는 그것들이 중국에서 간행된 후 얼마 안 되어 조선사회로 전래되어 유교적 지식인들에 의해 관람되었다. 그 결과 이들 지도와 지리서는 그들의 중화적 세계관에 동요를 일으켰고 그들의 의식의 확대를 촉구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수미산을 비롯한 서방 정토에 얽힌 불교적 세계 지리 지식도 그중 하나였다. 그리고 이런 공상적 성격을 자각하고 있었기에 아라이 하쿠세키 같은 사람은 일찍이 리마두의 지구설에 동의하고 수미산설 같은 것을 배척한 것이다. 예, 이 아라이 하쿠세키는 되게 유명한 사람이죠, 일본사에서. 예,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거기 밑에 있으니까 또 읽어보시고요. 이 책이 어디냐면 그 동아시아사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아시아 책은 지금 동아시아 교과서가 아니라 그 마테오 니치를 다루는 동아시아사 인물 열전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찾아낸 거야. 제가 그걸 그때가 몇 년 전이야? 한 6년 전인가? 그 교본 가가지고 다 뒤져가면서 본 거야. 그래서 한 2시간 동안 뒤져가지고 네, 사진을 제가 찍었어요. 그 부분을. 한 번 사기는 좀 아까워가지고 돈이 아까워서. 근데 옆에 이제 와서 그 직원이 다 지우라고. 그래서 알겠다고 안 지우면 그냥 가지고 와서 이제 기록을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실증의 정신을 가지고 제가 근거표를 분석을 하는데, 자, 하여튼 이 고려만국전도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또 넘어가죠. 금속학의 유행. 금속학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와 관련된 거예요? 금이 먼저 세 글자죠. 그래서 이제 철이나 동에서 쓰여진 문자들이나 돌에 쓰여진 문자들을 기록을 해요. 고대 삼국사 연구 때 중요한 거네. 그래서 홍양옥 같은 사람은 영조 때 사람인데 그 진흥왕 순수비, 사비, 능비, 모비 등을 이제 연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김정희가 쓴 유명한 금속학의 대가책이 있죠. 금속과학록. 외워두세요, 이거. 금속과학록. 그래서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건데, 금속학 기초를 읽고, 여기에서 북한사비를 고증했죠. 그래갖고 이제 북한사비 그 밑에 낙서를 했죠. 그래서 내가 이걸 그 진흥왕 순수비라고 밝혀냈다. 근데 낙서하면 안 되죠. 지금 문화재 해소 선생인데. 그래서 지금 북한산비에 있는 지역은 원래 북한산에 있는데 지금은 거기에 지표석만 있고 지금은 어디 있어요? 중앙박물관 있죠? 예. 그 외에도 이제 한초용 비문도 판독했다. 그래서 그 내용 김정희의 금속 과학록 정도는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있고 그 뒤에 이제 과학기술 발달과 문학 예술이 있는데 요걸 오늘 해야 돼. 왜냐면 쫓겨났기 때문에 다음에 여기는 못하거든요. 네, 그래서 좀 쉬었다 볼까요? 네, 여기 뒤에 끝나긴 하죠, 일단.